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27일 화요일 저녁 무료 방송 시간입니다. 출석 먼저 부르겠습니다. 행복바라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자주 오세요. 백조부자님 어서오시고요. 부자스통님, 류미류아님, 알블리님, 풍림부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게스트분들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복 받으세요. 유튜브 계신 분들, 네, 많이 오셨습니다. 오, 1등, 1바, 네, 소피님, 오늘 1바 하셨어요. 축하, 네. 켈리설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별콩님 오셨어요. 최민선님, 반갑습니다. 행복한 때 은기님, 안녕하세요. 이거 뭐예요, 뒤에? 오리야? 오리? 오리, 오리, 좋은데, 네. 하얀 우이님, 어서 오시고요. MNS님, 노님, 반갑습니다. 14바 하셨네요. 그래도 세고 있었어. 네. 이보리님 어서 오시고요. 수담pen건님, K 최강의 꿈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복 받으시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즐겨찾기님 어서 오시고요. 유튜브에서 이제 그 출석 중이신 분들, 네. 반갑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라면 구독하기도 눌러주시고요. 그래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이킴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긍정의 기운을 받아가세요. 훅훅, 훅훅. 네. 받으셨죠? 네. 이게 긍정. 옛날에 보니까 그, 쇼비디오, 아니요, 쇼비디오, 그게 아니라 뭐지? 쇼비디오 잡기는 김광한 씨였고, 일요일 밤의 데스크였나? 네, 뭐였죠? 그거, 일요일 밤의 데스크? 그 주병진 씨가 나와서 했던 거 있잖아요. 모아서 그거 모아서 이거 기억나세요? 네, 아무튼요 모아서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시장이 좀 어땠어요? 뭐 좀 봐주만 했다. 아침까지는 봐주만 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중론인 것 같아요. 괜찮았었어요. 코스닥도 나쁘지 않았었어요. 그죠? 네. 일요일엔 즐거워? 네, 그거였어요. 김병조 씨가 하던 게 일요일 밤의 데스크인가요? 일요일 밤인가? 뭐, 김병조 씨. 지구를 떠나가라. 그거. 김순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쨌든. 자, 코스닥이 오늘 장중에 2%까지 상승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반등에 성공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시황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게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투매 그 다음에 다음 날은 일단 하락 출발이에요. 왜냐면 투매는 하루 반이니까. 네, 투매는 하루 반이니까 하락 출발. 그리고 오늘 이만큼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반등이 나갈 때는 이거 절대 못 넘어가요. 투매 나온 이후에 개파락이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끌어서 올려버렸다. 그럼 이거는 무지막지하게 강한 장입니다. 근데 엄청난 호재가 있는 상태에서 투매가 나왔을 리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투매가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다음날 하락 출발. 거의 일반적인 게 그래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예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저 투매에서 가장 겁을 먹은 게 누구일 것인가?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일 것인가?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뚝 하고 떨어졌어요. 그럼 저 시점에서 겁을 먹었던 어제의 그 사람들은 역시나라고 생각하고 오늘 뭘 할 것인가. 어제 막 공포에 떨었어요. 잠도 못 자고 그냥 어떡하지 막 이러고 울고 물고 막 그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딱 시작하자마자 장이 그냥 훅 떨어져 시작해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전문용어로 아주 더러웠겠지. 네, 더러웠을 겁니다. 네. 더러웠을 거야. 더러워, 씨, 막, 그냥, 주식 안 해! 막, 발로 빵빵 차고, 막, 그냥. 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물량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물론 반대 매매도 있었겠죠? 네, 그래서 훅 떨어지는 시점에서 누가 들어왔느냐. 오늘 아침부터 외국인들 매수 미친 듯이 들어온 거, 여러분들 확인하셨을 겁니다. 수급 동향을 살펴보여 드릴게요. 우리가 이걸 보고 가야 돼요. 이런 걸 봐야 돼. 그래야지,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짚어낼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아침부터 코스닥 좀 한번 볼게요. 코스닥 좀 외국인 수급.
미친 듯이 삽니다. 그냥 아침부터 그냥 막 확 사는. 이게 오늘 얘네가 거의 최고가로 마무리된 거 아닙니까? 가장 많이 산 걸로 마무리됐죠. 이게 얼마요? 2373억. 코스닥에서 2300억을 매수했다는 것은요, 무지막지하게 사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너 팔 거야? 내가 살게. 너 팔 거야? 내가 살게. 외국인들이 쇼핑했다는 이야기죠. 네. 제임스고 토마스고 수잔이고 네, 짜내시고 간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네, 쇼핑을 했다는 얘기예요. 한국 주식 막 사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얘네들은 도대체 왜 샀을까? 코스닥에 있는 이 주식들을 도대체 왜 샀을까? 이거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얘네들 도대체 주식을 왜 산 겁니까? 응? 왜 샀을까요? 여러분들 주식을 사는 이유는 뭘까요? 네, 여기서 아주 원론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아주 근본적으로요. 얘네들은 주식을 도대체 왜 샀으며 주식을 산 이유는 무엇일까? 주식을 사는 이유는 뭐예요? 그쵸, 싸니까. 맞아요, 많이 내려가서 싸니까. 저렴하다 이거죠. 우리가 그 마트 자주 가세요? 마트? 네, 전 마트 되게 좋아하거든요. 마트 좋아하는 마트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가지고 굉장히 마음 한구석이 지금 허전해요. 마트를 가더라도 그냥 살 것만 적어가지고 직진, 그 다음에 딱 그거 사가지고 바로 나오는 그런 좀 소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트 못 간지 지금 2월부터 마트를 못 갔거든요. 진짜 네, 마음이 많이 아파요. 네. 근데 어쨌든 요즘에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죠. 근데 마트를 가는데 평소에는 한 5만 원씩 하던 거예요. 5만 원, 5만 원짜리야. 근데 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원 플러스 원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원 플러스 원 한다고 딱 돌아봤더니 가격도 3만 5천 원에 판대. 5만 원짜리가 원 플러스 원이 붙어서 3만 5천 원에 판대요. 그럼 우리는 뭘 합니까? 이거 내가 원래 살려고 했던 건데, 비싸서 못 샀던 건데 이참에 사야 되겠다. 당장 필요가 없는데도 그거를 구매해요. 나만 그런가요? 저만 그래요? 저는 무조건 사거든요. 그런 거 평상시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만약에 내가 방향제가 필요해. 방향제, 자동차에다 놓을 방향제가 다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방향제를 좀 살려고 그러는데 방향제가 막 한 3만원쯤 해요. 너무 비싸. 마음에 드는 향인데 너무 비싸. 3만원씩 너무 비싼데.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이거 있었던 일이에요. 네, 어서오세요. 괜찮습니다. 우상현 눌리모님 반갑습니다.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아들 방에 그 방 전등이 망가져 가지고요, 제가 그거 사다가 지금 그 방 그 전등을 갈아줬거든요. 근데 그거 사면서 이제 자동차 코너를 지나가는데 제가 평소에 관심 있었던 그 방향제, 이렇게 디퓨저인가요? 이렇게 막대기 꽂아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원 플러스 원을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딱 가가지고 그걸 이제 냄새를 이렇게 맡아보려고 하는데 가격이 원래는 3만 원인데 2만 2천 원인가 판다는 거야. 이거 봐라. 그런데 내가 고민해갖고 이걸 딱 살려고 딱 하는 찰나에 왜 안 샀을까요? 누군가가 옆에서 탁 진입을 하는 거예요. 아줌마가. 어머, 이거 지금 원 플러스 원에 엄청 할인이거든요? 지금 꼭 사셔야 돼요. 그래서 안 샀지. 나는 꼭 그러면 안 사. 누가 이렇게 막 사라고 막 종용하면은 사고 싶지 않더라고. 그렇군요. 그러고 그냥 나왔어요. 근데 보통 때 같으면 그런 거 그냥 사요. 네. 왜? 그 상황에서 당장 필요가 없지만 나는 뭔가를 생각하거든요. 이걸 사놓으면 언젠가 쓰겠다. 네. 그런 행복 회로를 막 돌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사야 되는 합리적 이유를 꼭 찾아냅니다. 꼭 찾아낸 다음에 그거를 매수를 하죠. 매수가 아니라 뭐지? 구매? 네. 사는 거. 네. 이게 중독자의 그런 현상이죠. 매수한다. 네. 구매. 구매도 맞나? 네. 아무튼 사서. 그래서 가지고 오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계획 구매라고 합니다. 비계획 구매. 우리가 그 상품 머천다이징이라든지 그 유통에 대한 공부를 좀 하다 보시면은요, 그 전시를 하는 그 법이 있어요. 저 뒤쪽에 뭘 놔야 되고 앞쪽에 뭘 놔야 되고 이런 거 있죠. 앞쪽에는 대부분 편의점 보면 껌 같은 거 넣어져 있죠. 네, 가볍게 살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상품 머천다이징에 의해서, 네, 그런 루트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겁니다.
식품 코너에 가면 음악이 빨라요. 공산품 코너에 가면 음악이 느립니다. 천천히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쇼핑몰에는 시계가 없어요. 마음대로 마음껏 구경하고 마음껏 사라. 시간 가는지 모르고 사라. 이게 전부 다 이거 쇼핑 그 유통 관리에 보면 다 그런 게 있어요. 마케팅 그쪽에 보면. 근데 아무튼 이 충동구매가 됐든 뭐 비계획 구매가 됐든 간에 어쨌든 간에 싸다는 이유로 산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은 지금 돈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왜 돈을 가지고 들어왔냐면 환율이 지금 보면 1120원 볼까요? 환율. 자, 환율이 제가 얘기한 그 위치까지 왔어요. 네. 이제는 더 빠질까 더 안 빠질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환율은 여기서 더 내려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네, 여기 더 내려갈 거다. 대신에 내려가는 폭이 지가 내려가 봤자 이 정도 수준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시점이라면 환율이 굉장히 싼 상황이죠. 1120원이면 근래에 보기 드물었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1200원 넘었었던 건데,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환율이 더 내려갈 것 같다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돈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딱 돈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한국 증시가 폭락을 한대요. 주가가 훅 떨어졌어요. 난 돈이 있는데 가격이 싸대요. 사고 싶겠죠.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게 외국인들의 오늘 매수의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단순하게 그것만 가지고 매수했을까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그것만 가지고 매수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매도의 주체는 개인이었어요. 2279억, 그 다음에 투신에서 268억. 얘들 두 개 합쳐서 개인 매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매도가 시장에서 와장창 나왔죠. 그렇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그다 받아가는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네. 저 외국인이라는 수급 주체는요, 시장에 들어오기만 해준다라면, 제임스건, 토마스건, 로버트건 간에 일단 들어와 주기만 한다라면, 얘네들은 증시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급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애들이 바로 이 외국인들이에요. 시장이 아무리 개떡 같고요, 아무리 나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면 나는 걱정하면 안 돼요. 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상태에서는요, 근데 이제 이 종목별로 가면 좀 달라요. 종목이 이제 막 올라가 있는 거, 지금 뭐, 근데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좀 다를 수도 있겠지. 뭐, 신풍지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시면, 종목으로 들어가면 이제 외국인들이 여기서 매수를 막 해버리잖아요. 네, 매수를 막 해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겠죠. 뭔가 얘네들이 뭐 다르게 생각했다거나 그럴 수 있겠는데, 시장에 대한 관점은 그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시장 전체를 봤을 때는 이렇게 어느 한 종목에 이제 몰려가지고 뭔가 일을 내놓고 있는, 일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뭔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에 일단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검은 머리 외국인이니 뭐 어쩌니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솔직히 검은 머리 외국인 하면은 뭐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사도 검은 머리 외국인이고, 네, 그죠? 중국 애들이 와서 주식을 사도 네, 검은 머리 외국인 맞잖아요. 네, 따지고 보면 그런 거지. 근데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또 이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개인들이 뭐 하는 것이다, 아니면 뭐 기관들이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거고요. 어쨌든 외국인이라는 타이틀을 통해서 환율 하락 기간에 들어와서 주식을 싸게 사들였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바닥은 멀지 않았다 보셔야 돼요. 바닥은 멀지 않았다. 외국인과 기관들, 이 두 수급 주체가 매수를 해서 시장이 폭락을 갔었던 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예 못 봤던 것 같아요. 항상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되냐면, 주가가 많이 하락한 시점에서는 고점에서 대부분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저점에서 매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기관이 끼어 있고요.
여기에서 개인이 사고 여기서 개인이 팔죠. 개인의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가는 역할들을 거의 많이 합니다. 보통은 기관이 앞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많이 하게 되죠. 바다가 잡아주거든요. 더 이상 안 빠지게끔. 네. 더 이상 안 빠지게끔. 그 다음에 땅땅땅땅 상승하게 되면서 네. 수급이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기조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시장에 대한 관점들을 보다 보면은 자꾸 보이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거 주기거든요. 주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급락, 생각하지 못했었던 코로나 급락, 그 다음에 급반등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조금 세졌지만 특별히 바뀌는 건 없다고 보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주가 자체가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많이 올라온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는 포인트들은 일단은 저점에서의 매수라는 인식이 계속 깔려 있는 거죠. 지금 사실 시장에 대한 관점을 본다면 여기 포인트가 일단 일반적이거든요. 이렇게 아이고 조금 닮았겠죠. 이 뭐야 이거. 네, 요거를 이렇게 조금 평행선을 그어야 되니까요. 네, 이렇게 이 추세대로 간다 그러면 지금 이 추세의 상단에 걸려 있는 모습이겠죠. 네, 추세의 상단에 750포인트 정도가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지지선이다 라고 볼 수도 있었겠지만 이 상승 추세의 지지선을 가지고 시장이 보고 있다라면 지금 위치에서 반등이 나가도 괜찮아요. 네, 추세라는 것은요 우상향 패턴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오버가 걸리게 되면 어떻게든 조정을 받아서 정상적인 추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현재 시점은요 정상적인 추세의 범위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고요. 조금 더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걱정될 거 없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지지선이 나온다면 더 걱정할 게 없겠죠. 왜? 정상적인 그 상황이니까요. 내가 지금 오버했었는데 이제 진정했어 라는 수준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나 오버했었는데 지금 진정했어. 편하네. 원래 하던 대로 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또 저점권에 근접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개인들이 그동안 많이 올라온 종목들에 대한 매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개인들은 지금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챙기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같이 팔고 있는 애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기관들. 기관들 왜 팔아요? 같이 샀기 때문에. 원래 기관의 역할은 뭐라고요? 그때 연기금 수급 동향 보여드렸죠. 여기서는 지금 기관이 매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연기금 수급 동향 보시면은 밑에서부터 뭐라고 있었어요? 개인과 같이 사고 있었잖아요. 연기금 애들이. 연기금을 왜 샀을까? 정부의 입김이 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사기 시작했다. 네. 개인이 같이 들어서 사기 시작했다. 주가는 미친 듯이 올라갔다. 시나리오가 다 그려지잖아요. 지금은 누가 차익 실현하느냐? 기관과 개인이 같이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들은 밑에서 산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많이 팔았어요. 동학개미 뭐 힘이 약해졌나 어쨌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팔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계속 들고 가다가 이제 여기 시점에서 지금 차익 실현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연기금이 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지난주였나요?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 그 퍼센테이지 비중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물량을 누가 받을 것이냐? 뻔하죠. 외국인이 받는 것이다. 외국인은 도대체 왜 사는 것일까? 싸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만 또 한 가지 있겠죠? 내년 3월부터 시작되는 뭐라고요? 공매도. 이게 사실은 외국인들한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일 거예요. 자, 외국인들은요 공매도를 무지하게 좋아해요. 기관도 좋아하겠지만 외국인들은 특히 공매도를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 공매도의 전략이 있어요. 공매도는 언제 해야 돼요? 주식이 내려가려고 할 때. 그죠? 간단하잖아요. 왜냐면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갖고 파는 거니까 주식이 내려갈 때 사야 돼요. 내려갈 때 공매도를 쳐야 돼요. 그죠? 내려가기 시작할 때. 그러면 이 내려가기 시작할 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지금 공매도가 안 되는 거니까
공매도를 어떻게 칠 것인가를 고민해 보세요. 주가가 일단 올라가야 되겠죠. 주가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수가 들어와야 되겠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어디서 매수해야 돼요? 저점에서. 그래야지만이 이만큼 수익이 나올 테니까. 수익이 나오고 나서 수익 실현과 함께 뭐가 나갈까요? 공매도가 나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올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연초 공매도가 다시 시작되는 그 시기 전후 지점까지는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이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공매도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는 외국인의 공매도가 나오기 시작할 테니까 조심을 또 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라면 6개월 정도 남아있잖아. 6개월. 지금 10월달 지나갔지만 11월, 12월, 1, 2, 3월이니까 5개월 남았다 칩시다. 이 정도면 한 마디 정도 꺼내기는 충분하죠. 이게 뭐 확실하냐? 네, 정확한 거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냥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시장의 흐름이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저점에서 사고 있는 종목들을 주목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런 종목들은 이제 줄기차게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뭐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시작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추세가 어느 정도 시작이 되면 주가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지금처럼 그냥 뭐 단기적인 차익 실현뿐만이 아니라 차익 실현과 함께 공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슬금슬금 빠지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빠지겠죠. 네, 그런 패턴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실제적으로 시장은 저점에 가까이 다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는 수익을 만들어야지 되고, 수익을 만들려면 고점에서 만들어 가지고 뭐 수익 실현하기가 애매할 거란 말이에요. 저점에서부터 차곡차곡 매수를 해 나가야 된다. 그것이 외국인들의 띵스겠지. 띵스. 네, 띵스. 띵스 맞나? 네, 띵크. 띵스. 생각. 네, 생각. 외국인의 생각, 외국인의 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도는 영어로 뭐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저렇게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아, 내가 생각한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네, 자식들 말은 안 통하지만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움직이고 있어. 좋았어.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대로 가시면 돼요. 응? 여러분 생각 뭐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주식 어떻게 할까? 아, 뭐 팔아버려야 되겠어, 이런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죠. 더 사야 되겠다. 네, 버텨야 되겠다. 존버해야 되겠다. 그냥 버텨야 되겠다. 누가 이기나 보자. 그냥 네, 물고 늘어져야겠다. 이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네, 주식 팔아야 되겠다라고 막 바들바들 떨고 계신 분은 안 계시죠? 그런 분들은 제 방송을 아마 안 들으실 거라 생각해요.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무서워 보이죠? 어제도 제가 책을 잠깐 읽어드렸지만, 저렇게 무서워 보이는 자리, 저렇게 높아 보이는 자리도 몇 년 지나고 나면 너무나 낮은 자리, 그때 왜 저렇게 주가가 낮았지?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너무나 무서웠던 바로 그 시점이, 와, 그때 왜 주식을 안 샀을까? 왜 그때 주식을 못 샀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닥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바닥 근처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적인 부분들을 한꺼번에 몰빵을 치면 힘들겠지만 나눠서 매수하게 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시장이 그걸 보여줬다고 보시면 돼요. 투매 이후에 반등이 나간다 안 나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투매 이후에 나가는 반등은요, 크게 떨어지고 나서 밑에서부터 올려주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 낙폭 다 못 한다고 그랬죠. 어제 만약에 마이너스 5% 빠진 주식이 있었다, 그럼 오늘 잘 해봤자 플러스 2%, 네, 많이 올라오면 플러스 3%일 겁니다. 근데 오늘 막판에 조금 밀려가지고 아마 플러스 1%대도 많을 거고요. 자, 이 마이너스 5%를 다음날 다 완벽하게 회복시켜주는 종목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래요. 또는 여기서 조금 더 마이너스가 나온다거나, 네,
시장은 그냥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진 의의는 뭐냐면 하락이 멈췄다. 더 안 빠집니다. 그러면 돼요, 사실. 더 안 빠지면 되는 거거든요. 유튜브 계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더 안 빠지면 되는 거야. 더 안 빠지면 되는 거. 안 빠진다 이거야. 네. 최악의 상황은 지나간다.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는요, 이런 부분들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투매 이후에 싸게 매수를 하고요, 흐름을 끌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더 빠졌다, 내일 더 빠졌다, 그럼 더 좋아요. 네, 좋아. 더 들어와. 그냥 그냥 내가 다 들어와. 그냥 막 들어와. 피 좀 흘려야 되나? 네, 들어와. 네, 들으면 사세요. 겁먹지 마. 지금 장세에서는 겁먹을 필요가 없어. 어차피 주가도 다 이미 많이 내려왔고요. 여기서는 뭐 지가 들어와 봤자지 뭐. 그렇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좋고요. 안 올라가도 안 올라가는 대로 좋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일단 들어와서 버티고 있다라면 그냥 개겨버려. 네. 싸우세요. 괜찮아요. 큰일 안 납니다. 큰일 안 나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세요. 설마 이렇게 나오겠어요? 이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마 이렇게 나오겠어요? 지금 이 폭락이요. 이렇게 나올까? 네. 노. 어디선가는 코스닥 500 갑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 근데 그렇게 나올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이죠. 네. 그렇게 해놓고서 내가 풋 옵션에다 지르는 사람 하나도 못 봤다. 정말 주가가 그렇게 폭락할 것 같으면 풋에다가 몰빵 쳐야지. 뭐 집 팔아가지고 몰빵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네. 신용 반대 매매가 가더라도 그렇게 안 돼요. 왜냐면 신용이 어디서부터 들어왔냐면 여기서부터 들어왔거든요. 여기서도 많이 들어왔지만 털리는 건 지가 아무리 빠져봤자 여기밖에 없어요.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하는 구간들이지, 네, 반대매매, 실제로 손실 나가지고 반대매매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냥 위에서 들어온 물량이 털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 털리려면 주가가 저 밑에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놔두질 않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시장이 나빠져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뭐 2차 재확산 뭐 그런 위기 어쩌고저쩌고 얘기 많죠. 근데 천만의 말씀이고요. 네. 2차 재확산에 뭐 팬데믹이 나오니 어쩌네 막 얘기 나오더라도요.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거 다 음모 아니냐 이런 생각하셔도 됩니다. 경제 봉쇄 못합니다. 네. 왜냐면 지난번에 뉴욕시 봉쇄해놓고 나서 뒤였거든요. 아주 죽다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뭐라 했어? 피똥 쌌지. 피똥 쌌다 이거야. 피똥 쌌. 얘들 피똥 쌌죠. 이거 해가지고 그냥 그 2분기 GDP 마이너스 32%까지 떨어졌잖아요. 그거 이번에 3분기 때 플러스 32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겨우 회복해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경제봉쇄 다시 들어간다. 말 안 먹을 일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한다. 그리고요, 지금 11월, 12월이 뭐예요? 11월과 12월 이게 뭐예요? 블랙 프라이데이. 네, 블랙 프라이데이. 까만 금요일. 네. 쇼핑. 네, 쇼핑 시즌이죠. 11월 11일은 무슨 날? 중국의 광군제.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할로윈? 네. 할로윈. 쇼핑의 그 아주 중요한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연말에. 제가 지난번에 중국 애들 말씀드렸죠. 돈 싸가지고 있다고. 안 쓰고. 왜 돈을 왜 안 쓰냐? 평소에 돈을 왜 안 쓰니? 그러면 그때 쓰기 위해서 모은다는 거야. 미친. 네. 펑러라고 그래. 펑러. 션찡삥. 네. 미쳤냐? 그런 얘기 하는 건데 얘네들은 그걸 낙으로 사는가 봐요. 평상시에는 진짜 100원 한 장 안 써요. 그냥 돈을 차곡차곡 모아요. 너 그 돈 모아서 뭐 할래? 그러면은 이런 광군제라든지 이렇게 쇼핑하는 날 그럴 때 쓰겠다는 거야. 춘절 이럴 때.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평소에 사고 싶으면 사면 되지. 왜 그거를 모아가지고 그때 소비를 하려고 하느냐. 아무래도 얘네들이 이제 기록을 세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죠?
이번 광고지에서는 이만큼 팔렸어요. 뭐 등등등 그런 얘기. 그런 꼼수들을 쓰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쇼핑 시즌이 경제 봉쇄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죠. 네. 망합니다. 실제로 기업들 실적의 대부분까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연말에 발생한다는 이야기야. 절대로 봉쇄할 수가 없습니다. 백신도 아마 다음 달이면 나오려고 하겠죠. 이제 뭐 이것저것 한다는 얘기 나오니까 다음 달이면 이제 백신 승인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그러면서 증시가 또 바로 좋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위치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자리인지 느낌적인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면 증시가요 계속 요 위쪽에서 움직였어. 계속 움직여서 더 올라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팔으려고 생각도 안 했겠죠. 빚내서 들어온 사람들 반대 매매도 안 나왔겠죠. 동학개미 힘 계속적으로 실었겠죠. 그러면 정부가 생각했었던 공매도 물 건너갔겠죠. 외국인 매수 안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뭐 대선에 대한 어떤 부분들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달러 약세가 일단 들어가고 있어요. 미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 쓴다. 돈 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돈을 풀게 되면 뭘 풀어요? 미국 정부가 돈을 풀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은 뭐 5만원짜리 푸나요? 아니면은 중국 돈 갖다 푸나요? 아니죠. 달러 갖다 푼다는 얘기예요. 달러 갖다 푸는 거예요. 4달러 4달러씩 풀겠지 뭐. 달러를 푼다는 이야기. 경기 실제로 지금 트럼프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부양책만 되면 우리가 현금 나눠주겠다. 현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장에 돈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가 많아지죠. 달러가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시장에 물건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죠. 떨어진단 말이에요. 달러 약세 국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관계가 없어요. 경기 부양 무조건 할 거니까요. 달러 약세, 외국인 들어올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제 봉쇄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백신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거나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치. 지금 아마존이 지난번에 그 프라임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그 온라인 판매가 있었는데 그게 사상 최대 또 찍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출이 막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억눌렸던 거 막 가서 쓰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보복 쇼핑이라고 하나? 보복 소비. 네. 그동안 내가 못 쓴 거 이번에 다 그냥 불살라 버리겠어요.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이번 연말에 있을 이 쇼핑 시즌에서는요, 정말 대단할 거라 생각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그렇게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주가는 떨어져 있어요. 네. 굉장히 뭔가 좀 느낌이 막 오지 않아요? 네. 느낌적인 느낌들. 왜 저렇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외국인들은 하필 이때 들어오고 있을까? 뭐 뭔가 의도적인 뭔지 뭐 그냥 뭐 물증은 없어. 사실은 뭐 증자를 내놔라 그러면 내가 뭐 증거를 내놓을 수 없어요. 근데 심증이 가잖아요. 아, 이 새끼들이 이런 게 있구나. 네. 정부의 의도는 뭔가, 네. 정부의 의도도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요, 개인들을 살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개인들을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면 증시가 올라가는 게 목적입니다. 왠지 아세요? 개인 한 명 한 명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보다 경제 규모가 커서 데이터로 갖다 빵 찍어버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번에 뭐 다들 중내 사내 막 얘기하지만 3분기에 이번에 뭐 우리 그 2.5단계까지 하고 뭐 난리가 아니었었잖아요. 뭐 경제적 뭐 사회적 거리두기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했는데도 경제 지표 경제상 지표가 올라갔어요. 경기가 회복됐다는 쪽으로 데이터가 나와버렸어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경제팀 잘했어. 평가가 나오는 거죠. 왜냐면 수치상에서 나타나는 것은 객관적이거든요. 내가 지금 당장 죽고 살고 뭐 힘들겠다. 나 지금 실업해가지고 힘들어. 월급도 없어. 지금 통닭집이 안 되고 있어. 통닭을 사람들이 안 먹어. 막 이거 가지고 막 그렇지만은
실제로 경제 규모는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증시가 좋아지는 거예요. 주가가 그러면서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증시가 상승을 하는데 개인들의 돈은 필요 없어라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내용들이죠. 원래는 개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동학개미 운동했던 것처럼 쫙 끌고 올라가면 좋은데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리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외국 투자금들이 들어와 줘야지 시장이 크게 움직일 수 있어요. 외국인 투자금을 끌어당기려면 공매도는 필수예요. 근데 공매도 금지해 놨잖아. 근데 이거 내년 3월에는 도저히 절대로 연장 안 시킵니다. 왜냐면 지금 그 작업 다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거 두고 보세요. 내년 3월에 공매도 연장한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지. 절대 안 합니다. 왜요?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여기다 연맥이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 알고 가시면 돼요. 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 아시죠? 물려 있어요? 괜찮아요. 돈이 있어요? 주식 사세요. 무서워요? 겁내지 마요. 사야 돼요. 주식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이 코스닥이 만약에 코스닥이 1000포인트 아니야 1200포인트 간다. 네. 지금 783포인트에요. 어떡 하실래요? 내가 어떤 주식을 샀는데 이게 10만원 간대요. 근데 지금 주식이 4만원이야. 어떡 하실래요? 간대요. 이렇게 10만원 간대요. 근데 지금 주식이 4만원이에요. 그럼 어떡 하실 거예요? 안 사요? 사야죠. 네. 안 살 거예요? 사야죠. 왜 안 사? 당연히 사야지. 우리는 사실 이거 다 알고 있어요. 네. 우리 이거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산 주식이 10만원에 간다? 내가 산 주식이 뭐 현재 주가가 뭐 3000포인트, 5000포인트 다 알고 있잖아, 사실. 몰라요? 증시 3000포인트 못 갈 것 같아요? 코스피 3000 못 갈 것 같아요? 5000 못 갈 것 같아요? 무조건 가는 거야, 이거는요. 네. 무조건 가는 겁니다. 무조건 가는 거예요. 3천? 5천? 무조건 가는 겁니다. 아니, 그냥 3천만 생각합시다. 그럼 3천만. 3천은 금방 와요. 네. 현 정권에서 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요, 네.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언제 갑니까? 라는 생각.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여기 2009년도부터 쭉 올라가 가지고요. 여기 2000포인트를 넘을까 말까 하면서 계속 왔다리 갔다 하는 게 5년이었어요. 5년 정도 지나갔죠? 그래서 그럼 뭐 3000 언제 갑니까? 그런 얘기를 했지만 불과 1년 만에요. 2600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사실 이때 트럼프가 뻘짓만 안 했더라도 3000포인트 넘어갔을 거예요. 올라가는 건 굉장히 순간이거든요. 정말 순간입니다. 아주 순간적으로 갑니다. 그리고요, 정권 말미가 되면 주가를 올리려는 움직임이 무조건 나타나요. 왜? 뭐 때문에요? 정권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이죠. 언제냐고 물어보면 난 답할 수가 없어요. 뭐 2022년 2월 29일에 3000포인트 찍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못하겠죠. 2021년 10월 27일날 3000포인트 갑니다 라고 제가 얘기할 수 없겠죠. 언제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죠. 예전에 IMF 때도요, 이때가 200포인트잖아요. 이때 현대증권 이익치 회장이 코스피 2000포인트 갑니다 그래가지고 공개적인 미친놈이 됐잖아요. 와, 저 미친놈 그랬는데 결국에는 갔지. 얼마 만에요? 10년 만에 10배 갔어요, 증시가. 우리 증시도, 자, 이거 다우지수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장이 언제 갑니까? 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는 말 중에 하나죠. 이게 6000포인트, 2009년도에 6000포인트 얼마야 지금? 3만? 네. 6천에서 사실 10,000포인트 넘어가는 거, 여기 원래 만이었었죠. 근데 2만 넘어가는 거, 3만 근접하는 거,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요. 그냥 이렇게 달려버리는 거예요. 가게 되면. 경기 불황이 있었던 거야? 경제적인 위기가 있었던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무색할 만큼 가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시장은 어떻게든 가게 되어 있어요. 시장은 무조건 가는 겁니다. 그건 자본주의에서, 주식시장에서는 그거는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디다 베팅하느냐, 그냥 뭐 이것저것 다 모르겠다 그러면 이건 ETF나, 네, 그죠? 인덱스에다가 투자하셔도 돼요. 인덱스에다가, 인덱스, 코덱스 인덱스 뭐 그런 거 있죠. 코스피 200 이런 거 그냥 투자하셔도 돼요. 어쨌든 가니까. 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못 사. 야, 진짜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못 사요. 아, 주가가 3,000포인트를 간대요. 근데 주식을 못 사. 3,000포인트를 간대. 근데 지금 주가가 2,330이에요. 근데 주식을 못 사. 주식을 안 사. 왜? 왜일까요? 난 그거 정말 궁금해요. 왜 못 사는 거예요? 왜 안 사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부동산이요. 내가 집을 샀어. 지금 5억짜리 집을 샀어. 근데 이 5억짜리 집이 나중에 10억이 간대요. 그럼 막 살려고 난리가 나지 않을까? 물론 안 사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네.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그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만 좀 잘 짜시면 돼요. 내가 간 거는 안 가고, 뭐 가는 놈만 가고, 내가 판 놈은 또 올라가고 막 그렇다는 게, 중간에서 이제 자꾸 팔거나 그런 부분들, 또는 약간의 변수, 이런 변수 있죠. 2400에서 지금 2200까지 내려갔다, 이러한 변수들. 네, 이러한 변수들에 노출이 됐을 때 내가 그 종목을 버려버리는 거지. 그럴 때 이제 향후에 지나가고 나면 정말 많이 올라가 버리는 그런 사태, 그런 것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예전에 한샘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한샘이 이게 요런 시기, 요런 때 이게 9,000원. 근데 여기가 얼마냐면요, 여기 5,600원. 9,000원짜리인데 5,600원 떨어지면 이게 한 40% 빠지는 거거든요. 이게 바닥이에요. 이게 바닥 변동인데요. 저 변덕을 말이에요, 못 이겨. 솔직히 못 이겨요, 사람들이요. 여기서 사가지고 수익이 이만큼 났어. 그 다음에 이만큼 떨어졌어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이만큼 손실이죠. 이게 손실이 얼마가 되냐면요, 이게 94고 여기가 92,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 이게 가격이 5,400원, 여기가 7,500원이니까 한 마이너스 20% 30% 나오거든요. 몇 프로예요? 7,200원에서 5,400원이면 계산해보자. 이거는 계산해봅시다. 아까 얼마였다고? 자, 여기 중간에 샀다니까. 중간에 매수 잘했어요. 9,600원 하지 말고요. 네, 7,500원, 그 다음에 여기 5,500원, 7,500원, 5,500원. 7,500원짜리가 5,500원이 됐어요. 5,500원이 됐어요. 그러면 2,000원이 빠진 거네요. 2,000원 나누기 7,500원은 마이너스 27%. 맞죠? 정확하죠? 맞나? 자, 마이너스 27% 나왔다 이거요. 맞을 것 같아요. 수익이 플러스 20%짜리가 그냥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마이너스 27%가 됐어요. 못 버텨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게 9,000원짜리가요 20만원 간다. 30만원이네요 35만원 가서 9,000원짜리가. 네. 7,000원에 산 주식이 34만 7천원이 갔어요. 7,000원에 샀으니까 34만원을 주당 더 번 거야. 네, 7,000원 주고 사서 34만원을 벌어 먹은 거야.
자, 이런 상황인데도 사실은 주식을 못 가져가죠.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왜냐면 여기서 내가 확신을 못 가져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요, 그냥 적자 나고 있는 기업, 그 다음에 너무 쬐깐한 기업, 그리고 지금 사양산업으로 가고 있는 기업, 경영진이 개떡 같은 기업, 뭐 부채비율 많은 기업, 뭐 감자거나 유상증자할 같은 기업, 뭐 재료만 가지고 움직였던 기업,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여러분들 좋은 기업들 굉장히 많아요. 저는 요거 다 지나가서 2만원에 사긴 했습니다만, 네, 2만원에 사가지고 20만원에 팔았어요. 10배 먹고 팔았어요. 근데 팔고 나서 더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뭐 어쨌든 이런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공포에 떨지만 않으면 돼요. 무서워하지만 않으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 약간 시장이 오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안 들어요? 이런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시장을 보세요. 뭐 사실 이렇게 보면은요, 2008년, 2018년, 2019년 계속 내려가다가 좀 올라가려고 했는데 쿵 내려가서 뭐 사실 올라온 것도 없거든요. 올라온 게 없다는 거예요. 올라온 게 없어. 여기는 누차 말하지만 돌발 변수입니다. 네, 돌발 변수요. 제가 월급 타가지고 아 신났어 하면서 막 이렇게 폴짝폴짝 이렇게 뛰어가다가 보도불에 걸려 꽈장 넘어져가지고 그냥 이빨이 옥수수가 한 3개가 나갔어요. 돌발 변수지 뭐. 그잖아요. 내가 월급 뭐 500만원 받아가지고 이빨 3개 해놓는데 그냥 돈 다 써버렸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돌발 변수예요. 근데 이빨 해놓고 나면 어때요? 다음 월급날 오겠지 뭐. 네, 이건 이건 거고, 원래 이거는 없었던 걸로 쳐야 되는 거지 이제는. 왜? 해소가 되고 나면 끝이잖아요. 네, 올라온 게 없어요. 네, 근데 잘 보세요. 경기가 상승세로 들어갔을 때, 경기 호황 국면으로 들어설 때는 그게 아주 재밌어집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 우리 86 아시안 게임, 88 서울 올림픽 유치할 때입니다. 한참 건축붐 일어날 때요. 네, 저 당시에 아마 사우디에서 일하셨던 분들 많이 계셨겠죠. 네, 그런 한참 이제 네, 경기 붐이 일어날 때 확 튀어올랐죠. 그래서 요 시기를 거치게 되면서 뭐가 있었냐면 이제 좀 살만해진다 뭐 그런 얘기들. 네, 그러면서 뭐 IMF도 겪게 되고 OECD 가입하게 되고 뭐 그런 얘기 있었죠. 조금 살만해지고 뭐 금융실명제도 좋다 저 당시에 있었을 테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선진국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만들어지는데, 경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가 있어요.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냐면 현재 상황이 유지가 되다가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팡 튀어 올라가는 자리. 증시도 그런 게 있죠. 확 올라가다가 쉬다가 확 올라가다가 쉬다가 확 올라가다가 쉬다가. 항상 이렇게 상승하는 건 없어요. 계속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옆으로 좀 쉬다가 올라가다가 쉬다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는 배경은 뭐라고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죠. 인플레이션. 네,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있기 때문에, 물건 가격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어요. 네, 부정할 수가 없다고요. 기업의 주가가, 삼성전자가 지금은 6만원이다 이거예요. 뭐 그냥 분할된 가격으로 할게요. 이 당시에 92년도에 300원이야. 300원. 네, 300원. 92년도에 300원. 네. 와, 싸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92년도에 삼성전자 300원이야. 와, 싸네. 50배 하면 얼마예요? 50개 곱하기 50 하면 15. 15,000원이겠네요. 15,000원.
300 곱하기 50은 15,000 맞죠? 15,000원. 와, 삼성전자가 15,000원 밖에 안 했어? 지금 300만 원인데? 15,000원 밖에 안 해? 와, 싸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실제로 이때 쌌어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15,000원인데 실제로 이때 쌌냐고. 92년도에 15,000원이면 뭘 하는 정도 돈입니까? 지금 어느 정도 하면 안 먹을까요? 92년도에 15,000원. 여러분, 저 시점에서 월급 타셨을 때 월급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제가 90년대 초중반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92년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요 언저리였던 것 같고, 뭐, 그 비슷한 시기인 것 같다. 제가 첫 월급이 30만원이었어요. 사과가요, 1,000원에 10개. 네. 1,000원에 10개. 초봉 65만원 받았어요? 나는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줬지? 애라고 그런가? 애들이라고 그랬나 보지. 네. 아, 그때 물가를 모르신다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네. 초봉 80만원? 네, 좋아요. 초봉 80만원, 지금은요. 한 800점 받으시죠? 그 정도 뛰는 거란 말이야. 네. 50만원. 그때 버스비가 150원이었어요. 네. 토큰 150원. 담배가 500원. 맞죠? 500원. 그래요. 그 집에 한 50만원. 제가 좀 돈을 덜 받았나봐요. 뭐, 나 지금 고용해가지고 굉장히 저거 한 거 아니야? 노동 착취한 거 아니야, 이거? 어? 30, 그때 34만원인가 받았는데, 첫 월급. 역시. 좋은 회사 다녀야 되는구만. 네. 그런 것 같아요. 밥 준다고, 이씨. 네. 민서님은 회수권? 회수권? 회수권은 그 이후에 모르겠어요. 저는 토큰 내고 탔거든요. 토큰. 그래갖고 월급 딱 타면은 토큰 사가지고, 네. 딱 계산해가지고, 그때 한 2만원, 3만원어치 사면은 한 달 타고 다녔던 것 같아요. 토큰 내고. 아무튼 뭐,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15,000원이야. 네? 15,000원이요. 15,000원이요. 그래요. 그 당시 물가 생각해보세요. 15,000원 싼 거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300만원은요. 비싸잖아요. 역시 300만원 비싸잖아요. 아, 물론 근데 그때보다 기업의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저 당시 15,000원에 대한 체감하는 돈하고요. 지금 300만원 체감하는 돈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네.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막 안내양 입고 그럴 때 타셨어요? 저도 결혼했는데, 네. 교련. 아무튼요, 네. 저 때도 15,000원은 싼 게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저 때 굉장히 싸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네, 물론 이제 저렇게까지 멀리 갈 필요는 없어요. 지금 저기 한 40년 전인데, 저렇게까지 멀리 갈 필요는 없겠고요. 뭐, 그냥 우리 가깝게 뭐 10년, 20년만 지나도요. 이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초봉 30만원 받는 사람 누가 있어요? 초봉 50만원, 80만원, 초봉 100만원도 아니죠. 지금은 최저임금제 하면은 초봉 200만원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200만원 가지고서, 야, 그때 15,000원짜리 주식 저걸 왕창 샀으면 지금 완전 떼부자가 됐을 텐데, 라는 생각하지만 그거는 이게 착각이지. 네. 착각이에요. 저 당시로 갔으면 내가 200만원 월급을 못 받았지. 그럼 그거 가지고 주식을 사고 싶겠습니까? 못 사죠. 그리고 그때는 금융에 대한 지식도 없었는데요.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놓으라고. 지금 사놓으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사놓으셔야 나중에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 당시에 내가 주식 샀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사실 300만원짜리 주식 한 주 사는 것도 부담돼요. 그죠? 근데 친절하게 액면 분할도 해줬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사는 건 아니에요. 같은 주식, 이런 비슷한 주식들 사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가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또 뭐 액면 분할을 또 올라가면 액면 분할 또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겠죠. 뭐 그런 것도 많이 해요. 보통 이제 주가를 계속 올리기 위해서 가격대. 왜냐면 이게 주가가 1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사람들이 사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유통이 확 줄어들어요. 유통 주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주식을 확 늘려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런 시기가 또 오겠죠. 유상증자, 증자도 할 때가 있을 테고요. 네. 그럴 때마다 주식 계속 더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300만 원을 통장에 넣어놓고서 가만히 놔둬봐요. 가만히 놔둬봐요.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300만 원이겠지 뭐. 네. 근데 그 이후에 300만 원은 300만 원을 갖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식에 투자를 해야지만이 기업이 그 부분들을 보상해 준다는 이야기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수익을 더 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투매가 나왔어? 고맙습니다. 주가가 폭락했어요? 고맙습니다. 돌발 악재가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왜? 내가 오늘 사서 내일 팔 거라면 고맙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오늘 사서 내일 팔 게 아니거든.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까지 가야 될 것인지, 어디까지 투자할 것인지 항상 그 부분을 고려하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주식이 규정받았다 그러면은 네, 빨리 월급을 탔으면 좋겠다 생각밖에 안 해요. 빨리 사고 싶어. 물론 이제 저는 적립식으로 매달 주식을 사기 때문에 뭐 큰 감흥은 없어요. 내려갈 때 사나 올라갈 때 사나 뭐 큰 의미는 없는데요. 그냥 네, 조금은 더 싸게 사고 싶은 생각? 막 사는 거야, 그러면. 주가 폭락하면 사는 거야, 그냥. 네. 지금 봄에 사가지고 겨울에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것도 상당히 짧은 생각일 수도 있어요.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이미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네. 우리 과거에 다 경험했잖아요. 과거에 깐돌이 50원이었죠, 깐돌이. 깐돌이 아이스크림 50원. 지금 깐돌이 500원. 600원인가요? 깐돌이. 깐돌이 아시죠? 곰사냥 말고 또 뭐였었지? 깐돌이. 제가 가장 애정하던 아이스크림이 깐돌이였어요. 너무 맛있어. 깐돌이 팔아요. 이제 깐돌이 나왔어요. 깐돌이 500원이에요, 이제. 깐돌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50원짜리. 너무 맛있는 아이스크림. 그래서 맨날 깐돌이만 먹었었는데. 그런 거예요, 그냥. 주식이란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뭐 단기에 오늘 오를까 내릴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아주 짧은 기간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개인들은 왜 팔아야 되는 것인지, 지금 뭐 3억 대주주 논란이니 뭐니 해가지고 나와 있지만 개인들을 왜 이렇게 매도를 시키려고 안달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면 지금 왜 사야 되는지 나오고요. 지금 오르거나 내리거나 관계없이 내가 계속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길게 보면 답이 보이죠. 여러분들 그냥 뭐 1년 살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난 내년에 죽을 거야. 이 생각하시면 주식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 돈 갖다가 그냥 다 쓰셔야 되는 거고요.
적어도 20년 이상 생존을 해 계실 거라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퇴직을 하시고 경제생활 하지 않을 때 국민연금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 퇴직연금 있으신 분들 또는 뭐 기타 등등 노령연금 뭐 등등등 여러가지 받으실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플러스 알파로 주식을 통한 배당 수익을 같이 챙기셔야 돼요. 배당으로 1년에 2천만원만 나와요. 아니 2천만원? 좀 너무 작잖아. 내가 열심히 20년 동안 주식을 모았어. 그럼 배당 2천만 밖에 안 나오겠어 1년에? 더 나오겠지. 네. 배당을 여러분들이 한 평균 한 4% 정도, 그때 되면 배당이 더 많을 거예요. 네. 배당 한 5% 정도 잡고요. 그러면은 1억이면은 5%면 얼마야? 10%면 1000만원. 5%면 500만원이네. 그죠? 500만원. 그러면은 10억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5억이 5천만원, 5천만원. 그죠? 10억이 5%면 5천만원. 그럼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주식으로 주식 평가액이 10억만 되면은 매년 5천만원씩 자르면 얼마씩이에요? 460만원 정도씩 나오겠죠? 양도소득세는요, 팔아먹은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배당은 배당소득세가 따로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0만원 배당 받는다 그러면 소득 제하고 배당금 들어와요. 네. 그래서 그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주식 그냥 안 팔면 되잖아. 그죠? 안 팔면 되잖아. 네. 저는 주식은 굉장히 오래 한 20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증권사 들어가기 전에 잠깐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증권사 들어가면서부터는 계좌가 동결돼 가지고 한참 동안 못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몇 년 전부터 네, 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배당은 배당소득. 네, 2천만 넘어가면 소득세를 소득으로 또 합쳐지면서 세금 내야 돼요. 어쨌든 소득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세금 내더라도 뭐 그 받으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모아가세요. 계속 모아가시고 여러분들이 설마 네 여러분들은요 10억을 적금으로 다 모으려면 10억을 여러분이 다 집어넣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적금으로 모으려면 10억을 다 넣으셔야 돼요. 근데 주식으로는 5억만 넣어도 10억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5억 안 넣어도 될 것 같아. 한 2, 3억만 넣어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뭐 10년 동안 뭐 아니면 20년 동안 이게 10억 안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되고도 남지. 네. 배당주만 갖다 투자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노후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몰라서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안 해요. 내가 퇴직을 했는데 배당으로 매년 1억씩 나오는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려울까요? 1억 배당 받는 거? 안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만 잘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세금을 많이 띄어가겠죠. 세금을 많이 띄어가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버는 돈은 충분히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 아무것도 안 해. 그 여러분들 건물주보다 낫잖아요. 1년에 1억씩 들어오면. 그럼 나눠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1년에 1억이면은 제법 버네요. 그죠? 세금 띈다고 하더라도 제법 버시지 않겠어요? 한 달에 600원 들어오겠지. 주단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어떻게 꿈꿔야 되는지. 지금 당장 내일 급등주가 뭡니까? 뭐 이렇게 실력 보셨죠? 뭐 이런 거. 네, 내일 급등하는 거 보셨죠? 네, 됐고요. 안 봐도 된다고 그런 거. 그냥 여러분 편하게 주식 투자하시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주식을 사는 거 또는 물려 있어도 돼도 괜찮은 거.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종목은요. 잠깐만 질문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가 저 위에 우리 간물주님이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아닌 스태그플레이션이 와서 경기 불황 속 소득 없는 성장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망하는 거지. 스태그가 나오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되면 인플레이션은 급격하게 올라가면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냥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경제정책을 다시 쓸 겁니다. 뭔가 다른 전략들을 세우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는 거 있죠. 디플레이션이 나온다든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침체 속에 물가만 올라가는 뭐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나면은 절대적으로 시장은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정책이 새롭게 들어가겠죠. 뭔가 다른 게 나오겠죠. 그건 이제 경제학자들이 할 이야기고요. 네. 그래서 정상적인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항상 그렇게 되어 왔었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좋아요. 자, 종목을 많이 가지고 가는 것과 적게 가져가는 것은 리스크의 차이예요. 리스크의 차이. 자, 종목을 많이 보유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리스크를 분산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예전에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리스크. 종목이 한 개면 리스크는 얼마? 100%. 종목이 100개면 리스크는 얼마? 1%. 그죠? 리스크가 작단 말이야. 오케이, 좋아. 그러면 종목이 한 개와 100개의 차이는 리스크가 작다는 게 있어요. 하지만 리스크가 작아지면 수익도 작아진다. 이런 딜레마가 있죠? 네.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왜냐면 그냥 1억이 있어요. 그래서 1억 다 투자해가지고 20% 하면 2천만원 버는데 1억을 10개로 나눠가지고 100개로 나눠가지고 하나에 개당 100만원씩 막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보면 100만원짜리가 뭐 100% 수익 나도 100만원 밖에 안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요런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요. 요거는 승률의 차이를 봐야 합니다. 네. 주식은 손실이 나면, 그죠? 손실이 나면 100%가 한 개예요. 그죠? 한 개. 수익이 나면요. 수익이 나면 무한대가 되죠. 네. 포트폴리오 구성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방법은요, 대형주, 뭐 배당주, 그 다음에 무슨 뭐 업종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골고루 심어주는 거지. 근데 업종 몰빵이라고 있어요. 나는 분산 투자합니다 해가지고 해운주 잘 되니까 뭐 아니지, 증권주로 합시다. 증권주 잘 되니까 뭐 A 증권, B 증권, C 증권, D 증권 A 뭐 해갖고 나 분산 투자했어요. 그럼 이건 분산 투자가 아니야. 나 바이오가 잘 된다 해가지고 뭐 A 바이오, B 바이오, C 바이오 이렇게 사면은 네 C 바이오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이게 분산 투자가 아니고요. 네, 리스크를 펼친다라는 것은 종목 수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투자한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증시가 올라가지 않으면 사실 이런 관점에서도 뭐 제대로 된 포인트가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아마 하셨을 때는 이랬지 않았을까? 시장 자체가. 네. 분명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었겠지만, 네. 요런 시장 자체에서 대응을 하셨거나 아니면 장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보셨거나, 네. 뭐 그랬을 수도 있겠고요. 수익 대 손실의 비율이 손실이 더 컸다거나, 네.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주가가 내려가는 시장, 이게 장이 빠지는 장세에서는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상황이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종목들이. 네. 업종을 나누는 방법은 나중에 교육을 한번 받으셔야 되겠다. 그죠? 업종은
아무리 좋아 보이는 업종도요, 세네 개 정도 해놓고 나서 거기서 솎아내는 전략을 취하셔야지, 그냥 뭐 좋아 보인다고 그냥 막 그쪽 업종을만 다 사시면 안 돼요. 저도 2개에서 3개 이상은 한 업종에서 투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가가 하락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누구라도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장 빠지는데 어떻게 손실을 안 봐요? 그럴 수 없어요. 장이 빠질 땐 손실을 보는 거예요. 대신에 시장보다 조금 덜 손실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장에 돌아서서 수익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시장보다 더 많이 벌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버티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100개 종목 가지고 있는데 100개 종목이 다 내려갔어. 그럴 수도 있어요. 장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은 종목들을 운영하실 때는 저것만 가지고 있어요. 계좌 수익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이제 잘라서 대응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저처럼 그냥 뭐 100% 수익이 나오면 좀 끊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거 아니시면은, 네, 요거 그냥 뭐 하나가 뭐 1000%, 2000% 나올 때까지. 그때 보니까 뭐 신풍제약 우선주 뭐 이런 것도 하시던데, 네, 그런 거 보면 4000%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가 만약에 4000%짜리 주식이 나왔다 그러면은요, 4000%면은 100% 마이너스 하는 종목이 40, 그냥 상장 페이지가 40개가 나오더라도 그거 하나로 본전이 다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든 간에 무조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지. 그래서 주식을 많이 가지고 하는 것은 단기간에 승부 보는 게 1년, 2년 가지고 승부가 안 됩니다. 오래 보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고요. 사실 이제 제가 시작한 시점도요, 별로 저거 없어요. 지금 제가 7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증시 올라온 것도 없어요. 네, 증시 올라온 게 없어요. 나는 불운한 거 봐. 시장이 날 싫어하는 것 같아. 여기 계좌 시작할 때도 2년 동안 조정만 봤더니 썩을 놈 새끼들이, 야, 성주사 뭐 한다 그러면 그냥 바로 조정을 이렇게, 왜 이러는 거야? 근데, 네, 저는 정말 자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시기에서 우리가 주식을 계속 사놓게 되잖아요. 주식은 분명히 올라갑니다. 네, 주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올라갑니다. 이 분명히 올라가는 그 시기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텐데, 지금 이럴 때 계속 사놓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이 시기에서 계좌가 막 터져요. 이렇게 많이 벌어도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도 물론 계좌는 그렇게까지 망가졌거나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는 중간에 좀 팔아먹는 것도 좀 있잖아요. 리딩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면 팔아먹거나 이런 것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계좌가 힘들다거나 또는 뭐 지금 완전히 망했어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지금 시장에 비해서 뭐 그냥 그렇구나, 뭐 돈을 많이 번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서 유지만 잘하시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좀 더 사셔도 되는 거고, 더 많이 사셔도 되는 거고. 왜? 어차피 장은 올라갈 거니까요. 내일 내려요? 내일 내리면 또 사면 되지. 그죠? 네. 내일 내리면 또 사면 되지? 무슨 걱정입니까? 어쨌든 이 고점은 넘어갈 거예요. 2500 넘어갈 겁니다. 지난 고점 2600 넘어갈 겁니다. 그럼 그 당시 그 시점이 됐을 때 여러분들 계좌를 보고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냥 이거는 뭐 그냥 뭐, 네,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 걸 수 있어요. 적은 건 올라가고 많은 건 내려가고 아니면 안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총알이 없으면 그냥 계시면 됩니다. 네, 총알이 없으면 그냥 계셔도 됩니다. 대신에 늘 말씀드리지만
개떡 같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개떡 같은 주식과 아닌 주식, 그냥 마이너스 20% 30%가 나와도 버텨볼 만한 주식, 나중에 좀 더 사볼 만한 주식,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셔야지 그냥 어쩌다가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주식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갖다 그냥 네, 쳐버리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일단 요점 정리해 드릴게요. 장이 조정? 시장 조정? 받을 수 있어요. 네. 시장 조정 그냥 받을 수 있어요. 더 사서 그런 건가요, 진짜? 플러스 10%? 플러스 나오고 있는 게 대단한 거예요, 지금. 그래도 플러스 10% 포트 전체 수익이 플러스 10% 나온 것은 굉장히 대단하신 거고요. 추천주에 대한 매도 시기는요, 굳이 잡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수익 날 때 파시면 됩니다. 뭐 잘 안 나와요? 그럼 그냥 계세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샀다 팔았다는 포인트들이 읽히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냥 멀리 보세요. 그냥 놔둬 보셔요. 그래도 괜찮아요. 안 팔고 그냥 계셔도 됩니다. 리딩이 들어가면 중간중간에 마디 매매를 좀 해드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팔아서 밑에 다시 삽시다 라는 전략을 세워드리지만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나는 좀 버텨볼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냥 가시면 돼요. 종목이 뭐 개떡 같은 거 아니라면 네 그냥 놔두시면 쥐가 알아서 올라갑니다. 나중에 올라가서 수익이 너무 이게 뭐 많이 나가지고 더 이상은 또 버틸 수 없는 자리가 오겠죠. 네, 아니 너무 많이 나서 짜증나. 네, 그럴 때 파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증시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요, 여러분들 오르지는 않더라도요, 그냥 막 폭락이 나온다거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년이 아니지 다음 주에요. 대선 끝나는 시기 말이에요. 대선 끝나는 시기. 그 시기 대선이 끝나고 나면요, 상황이 분명히 바뀝니다. 당장 내일부터 좋아질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걱정할 만한 시장은 아닙니다. 응?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네. 전체 투자금에 대한 수익률을 항상 체크하시고요. 네. 그리고 종목들은 어지간하면 들고 가세요. 어지간하면 들고 가시고 여력이 되시면 조금씩 더 사시고요. 버텨주시고 그냥 유지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네. 나중에 이 어제 방송, 오늘 방송을 다시 재방송으로 들으시면서 네. 아, 그때 그런 투자를 했어야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죠? 놔두세요. 여행 다녀오세요. 괜찮습니다. 제주도 가니까 좋더라. 제주도 좀 다녀오시고요. 네. 저는 이제 높은 산 등산 한번 하려고요. 그래서 강원도에 큰 산을 찾아서 이번 주말에 또 올라갈 겁니다. 산 열심히 갈 거예요. 산에 가고 한라산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한라산은 지금 쉽지가 않아. 언제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행 하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가시면서 힐링 많이 하시고요. 그냥 기다려 주세요. 사춘기다 생각해. 사춘기. 이 새끼들 지금 사춘기다. 네. 아우 이놈들 사춘기야 막 이런 거. 사춘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문 쾅 닫고 들어가고 말 안 해. 막 밥도 안 먹고 냅둬버려 그냥. 씨 뭐 그냥. 네. 냅둬버려 그냥. 지들이 알아서 네. 아시면 오겠지 뭐. 지들이 뭐 줄 거야. 네. 그래요. 네. 살아있으면 네. 그래요. 네. 조금씩 현금을 더 넣으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소백산 네. 찾아볼게요. 아직 체력을 제가 좀 더 키워야 되기 때문에 아직 한라산은 아직 좀 힘든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중국의 그 태산도 막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힘들다. 이제 조금만 산 올라가도 해객되고요. 날씨 추워져가지고 또 관절도 삐걱거려. 네. 얼굴은 고등학생인데. 그죠? 자, 아무튼, 네. 화이팅! 화이팅 하시고요. 자, 조만간 시장 좋아지면 또 좋은 일들만, 좋은 생각만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시고 잘 슬기롭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갈게요. 고생도 많으셨고요.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네, 제 생각 많이 하시고요. 내 꿈 꿔요. 제 꿈 꾸세요. 네. 네, 제 방송은 한 20분 정도 후면 올라갑니다. 네, 20분 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 방송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반에는 수급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갈게요.